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6일 장 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1.28% 하락한 10만 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진회장이 KIF 2020에서 IR을 했죠. 그래서 그 IR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만 놓고 본다면요, 오늘 IR 한 게 마이너스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많았는데 그 기대를 오늘 IR 발표 내용에서 충족시키지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1.28% 하락을 했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면 정상적인 범위이지 않나 싶어요.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LB가 지금 비슷한 차트가 슈마시스거든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도라미 탑을 대고 다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제가 보기엔 요 정도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다 다시 떨어지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재차 다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 정도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LB는. L생도 마찬가지예요. L생 역시, L생은 물론 LB보다 좀 더 기울기가 크고 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가파르게 상승한 다음에는 메디포럼 제약이랑 멀리 갈 것도 없이 메디포럼 제약이랑, 물론 메디포럼 제약이 더 기울기도 크고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크긴 큽니다만 일반적으로 급등했던 것들은 이런 모습을 좀 보인다. 쌍봉 만들고 다시 자리 만들고 거래가 붙으면 재차 날아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L생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일단 오늘 IR이 마이너스였던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도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IR이 오늘 마이너스였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리보세라님만 국한해 놓고 본다면요,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건 NDA 신청입니다. 위암 3차 치료제인지 위암 4차 치료제인지 그것 역시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확히 NDA는 언제 하는지가 시장에서는 가장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현재 코로나로 NDA가 지연되고 있다, 이 지연된 것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것이지 않을까라는 발언 때문에 분틱을 보시면 이 발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정확히 이때 이렇게 큰 음봉 두 개 맞으면서 지연? 이게 결국 그럼 다시 한번 NDA 신청이 연기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것. 그리고 글쎄요, 이걸 또 악재로 핑계 삼아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은 분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요게 잠깐 단기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지연된 것이 지나고 나보면 더 좋은 것이지 않을까가 꼭 연기의 의미인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IR 처음 인사말이 그랬거든요. 진 회장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복선을 깔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작년이죠. 작년 위암 3차 치료제로 일단 탑라인 발표 때문에 627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봤는데 최종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에스모 측이랑 이미 합의가 돼서 그 최종 결과치 발표는 에스모에서 발표를 했어야 됐다. 그래서 최종 결과 발표 난 후, 최종 결과를 이제 받은 후부터 에스모에서 발표할 때까지 시장에서는 안 좋은 루머가 너무 많이 돌았다. 이거를 발표를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같이 정말 항암제 회사로 커 나가려는 조금만 매우 구멍가게 같은 입장에서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뭐했고, 에스모랑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에스모에서 발표를 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 정확한 의미는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나고 나보면 더 좋은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시간이 아마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여하튼 첫 번째, NDA 신청 기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었고, 하물며 지연된 것이 지나고 나보면 더 좋은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단기 악재로, 오늘만 놓고 보시면 단기 악재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큰 악재였다면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뻔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뮤노믹에 관련된 건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핫한 게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믹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 서 회장이 또 코로나 치료제랑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전 4월 달에 우리 이뮤노믹 헐 박사가 얘기한 거랑 같았어요.
서 회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백신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다. 뭐 현재 몇몇 백신이 나오긴 했지만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내년 이맘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헐 박사가 지난번 인터뷰 때 했던 내용이랑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일치를 하거든요. 이건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 어찌되었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시장에 기대치가 있었는데 여기를 충족을 못 시켜줬어요. 그래서 좀 안 좋았고, 두 번째, 지금 ITI 1000이죠. 원래 ITI 1000은 올 연말 임상 이상 종료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IR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ITI 1000도 규모 세포 정도 그럼 또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이너스 요건, 아필리아 건인데요. 물론 오늘 오전에 아필리아 관련해서 중동 아프리카 쪽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보다는 물론 그 뉴스도 상당히 좀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요구를 합니다. 플러스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럼 도대체 아필리아는 언제부터 유럽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냐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 NDA 기간권, 그리고 이민요목의 코로나 백신 관련권, 그리고 아필리아 유럽 판매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보여주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IR 하는 자리잖아요. 회사 홍보를 하는 자리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NDA 신청권, 백신 관련해서, 그리고 아필리아 유럽 판매권은 회사 경영상 중요 사항이잖아요. 이 중요 사항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뭐 NDA를 언제 하겠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연기가 되면은 불필요한 노이즈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건 IR 회사 홍보하는 자리지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또 발표 시간이 1시 50분부터 2시 20분까지였죠. 딱 30분. 시간 제약도 있지 않았나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에 진 회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딱 담겨 있다고 보여져요.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IR 마지막에 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걸쳐야 한다. 제가 3, 4년 전에 우리 LB를 IR 할 때는 회사 파이프라인 기존부터 하나씩 소개했는데 이제는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꽃을 피우기 위해 잘 심었고 잘 가꾸었고 이젠 꽃이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 바이오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번외적인 것이긴 하지만 진 회장이 이렇게 기업을 인수를 할 때 나는 M&A를 하겠다. 그 이유는 시간을 사겠다. 실패 확률을 줄이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는 많은 시간이 들고 잘 아시다시피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우리 LB는 이미 이런 절차는 다 마무리했다. 이미 씨앗을 잘 심었고 잘 가꾸었고 이제 꽃이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긍정적인 면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리보세라님만 놓고 볼게요. IR 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에스모에서 비소세포 폐암 병용으로 했잖아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역시 효능도 좋고 적응증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구나. 하이라이트로 선정이 됐구나라는 게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조만간 뉴스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진 회장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리보세라님이 현재 상업화가 안 됐죠. 잘 아시다시피 NDA도 신청을 안 한 마당에 상업화도 안 되는데 한 해 250여 편의 논문이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약의 효능은 좋다. 적응증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NDA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디테일한 자료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 잠깐 지연이 됐지만 결국 회사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줬고요.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캄렐리주맙이랑 병용하고 있고 효능도 좋고 무엇보다 임상이 빨리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내년 연말 탑라인 발표 예정입니다. 임상 3상이 글로벌 임상 3상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님의 장점인 콤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또 대운까지 운운을 했습니다. 애초에 리보세라님을 설계를 할 때 콤보로 설계를 했는데 현재는 콤보가 대세가 됐죠.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결국은 면역 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이제 대세로 가긴 가는데요. 현재로만 놓고 보면은 면역 항암제가 좋긴 한데 일단 단독으로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는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콤보가 대세죠. 이 콤보에 리보세라님이 정말 탁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일단 알약이어서 복용도 편하고 약 단가도 낮고 효능도 좋고 뭐 오늘은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뭐 약방의 감초처럼 툭툭 처방을 해줄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콤보로서 상당히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위암 1차 치료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언급을 한 건 처음이에요. 물론 예전에 기사 내용이 있었죠. 캄렐리주맙이랑 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3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일단 그 당시 때는 회사에서는 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할 때 투자 설명서 보시면 위암 1차 치료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암 1차 치료제 언급도 있어서 이 역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뮤노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모세포종은 20년 동안 신약이 없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원래는 올해 연말에 임상 2상이 종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6개월 이내 임상 종료를 해서 혁신 신약으로 빠른 허가를 받는다면 표준 치료제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뇌종양 치료제가 표준 치료제로 자리를 잡는다면 상당히 좋은 거죠. 뭐 플러스 선양 낭성암종도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이뮤노믹의 인수는 LB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뮤노믹 인수할 때 진회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수한 이유를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요 교모세포종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 한번 심어줬다는 거, 특히나 표준 치료제로 기대감을 심어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 마지막 파이로티닙인데요. 항서제약 거 며칠 전에 국내 판권을 사왔죠. 그래서 파이로티닙은 일단 중국에서 유방암 치료제로 시판 허가가 났고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계속해서 적응증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진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유방암 치료제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항서제약과의 협업의 신호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리보세라닙의 많은 임상을 항서제약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요. 우리 LB 입장에서는 항서제약이 임상을 해서 좋은 것만 갖다가 LB는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좋은데 여기서 많은 임상 자료를 우린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플러스 사실 또 항서가 이제 내년부터 꼬박꼬박 로얄티를 줘야 되죠. LB한테 원래 펄첸 박사한테 줘야 됐던 것. 그래서 항서 입장에서는 보면 로얄티도 줘야지, 임상 자료도 줘야지. LB 입장은 어떻게 보면 계속 받는 입장이잖아요. 왜 그 중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한 번씩 합니다. 그 왜 술자리에서 중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데 이 좀 중국 분들이 좀 호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뭐 물론 북방 남방 차이는 있긴 있는데 술 마실 때 전 술 잘 못 마시는데요. 그러면 이스 찌우싱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은 그거죠. 그럼 입이라도 좀 갖다 대. 그래서 아마 이 파이로티닙을 사온 거는 그 작은 뭐랄까 기브앤테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조그만 성의를 표시한다 정도로. 그래서 항서제약이랑 아시아 1위 항서제약이랑 협업의 신호탄, 우리도 이 정도의 최소한 성의는 보였다라고 해석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신약 개발의 자산 그리고 HBS 시스템도 언급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진 회장은 LB가 사람의 질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에 진 회장 가족분도 그렇고 절친분도 그렇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뭐
암 환우를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암 수술도 그렇고 항암 치료제가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하는데 이 항암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도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건데 우리 리보세라닙이 국내에서는 10만 명, 글로벌적으로는 100만 명의 암 환우들이 리보세라닙을 집에서 편히 복용해서 암 환자분들도 그렇고 그 가족분들도 그렇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LB가 되고 싶다라고 진 회장이 발표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원래 마감할 때 끝낼 때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말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꽃이 피면 알게 될 겁니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한 송이 이쁜 꽃이 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LB의 모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은 꽃봉오리를 피우는 LB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